5장의 7번째 주제, 꿈을 요약합니다. 환자가 오면 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. 정신분석이나 심도 있는 정신치료에서도 꿈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반복되는 꿈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문제가 해결되면 그와 관련된 꿈도 사라집니다.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시험을 반복해서 꿈꾸던 환자는 치료를 통해 그 엉어리가 풀리자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. 또한 꿈이 바뀌면 실제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. 치료자를 찾아오기 전에 환자가 꾼 꿈에는 치료자나 치료에 대한 예상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속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으면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치료자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. 꿈은 환자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꿈에 대한 연상을 통해 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이 꿈에서는 사기꾼으로 나타났다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네. 자, 질문을 하겠는데요. 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불교 정신치료인데 꿈이 나오는 게 좀 호기심도 가고 좀 새로웠거든요. 그리고 이제 치료마다 또 치료자마다 이 꿈을 다루는 어떤 수준, 깊이나 어떤 범위도 다르잖아요.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불교 정신치료에서 꿈을 좀 어떤 비중, 의미로 두고 계신지 또 실제로 임상에서는 어떻게 꿈을 다루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이제 꿈을 제대로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이나 또 심층적인 꿈을 다루는 분석에서는 거의 꿈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.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불교 정신치료는 좀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불교 정신치료도 꿈을 중요시하긴 해요. 이제 그 중요시하는 배경에는 부처님께서 부처님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.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꼬살라국 그 인도 대륙에 큰 나라가 16개 있었고 또 두 나라가 되게 컸어요. 꼬살라국하고 마가다국. 근데 꼬살라국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굉장히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그 꿈을 이래 해석하고 도와준 예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치료자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하는 그것이 다행히 잘 나와 있어요. 그 니까야에 그 두 가지가 그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중심으로 생각할 때 불교 정신치료는 하여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꿈은 사실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. 유용하긴 한데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교 정신치료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부처님의 꿈을 자신의 꿈,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거, 그 다음에 남의 꿈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는 게 잘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꿈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식 과정의 하나예요. 그러니까 우리 정신은 인식하는 정신이 있고 인식을 벗어난 정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인식 안 하는 정신이 있어요. 꿈은 인식하는 정신이에요.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우리가 현실에서 인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인식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식이 들어간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부처님 꿈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. 그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보살이었을 때 5가지 꿈을 꿔요.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내가 이랬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. 그 말은 자신의 상태를 꿈이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꿈의 결과가 나온 거죠. 그래서 5가지 꿈인데 정말 대단한 꿈이에요. 첫 번째 꿈이 부처님이 딱 누워 계세요. 누워 계시는데 인도 그 대륙을 침상이 되는 거예요. 그 침대에. 그 다음에 머리는 그 히말라야를 우리가 산의 왕이라 그래요. 히말라야를 베개로 딱 하고 그 다음에 대지에 딱 몸통을 누이고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팔은 오른쪽 대양에 탁 놓고
그다음에 그 왼쪽 팔은 오른쪽 팔은 서쪽 대양에 놓고 발 두 개는 남쪽 대양에 딱 두는 꿈을 딱 꿨어요. 그렇게 되겠네요, 누우면.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.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딱 이래 있는 거죠.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 꿈을 꿨다. 그리고 나는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었다. 그러니까 그 어떤 바른 정등각이라 그러는 위없는 정등각을 이루었다. 딱 그래요.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준비 완료된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바로 현실에서 나타난 거예요. 그 꿈 꾸고 그다음에 했다. 그게 첫 번째 꿈이에요. 대단하잖아요.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이 부처님 이 배꼽에서 띠리아 풀이라는 게 있어요. 띠리아 풀. 풀의 일종인데 그 당시의 풀인가. 띠리아 풀이 이 배꼽에서 쫙 올라와서 구름에 닿는 꿈을 꿨어요. 그걸 꾸고 그 다음에 팔 정도를 알아서 세상에 폈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 띠리아 풀.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 머리는 까마면서 몸통은 흰 벌레들이 이 쭉 올라와서 다리를 딱 뒤덮는 거예요. 이 다리를. 그래 이제 그 꿈을 꾸고 그 이 제가 신자들이 옛날에는 뭐 흰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신자들이 평생 열에게 나에게 귀하였다. 귀처가 됐다. 그게 이제 세 번째 꿈이죠. 네 번째 꿈은 그 이 네 가지 색깔의 새들이 쫙 날라와요. 쫙 날라와 가지고 부처님 발 아래 딱 이래 내려앉는 거예요. 다 내려앉으면서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요. 그 꿈을 딱 꿨어요. 꾸고 난 뒤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그 네 가지 계급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브라만, 크사트리아, 바이샤, 수드라. 그 네 가지 계급의 종족들이 나에게 와서 그 열애의 법과 율에 따라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.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네 번째예요. 그러니까 네 가지 계급들에서 와서.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이 큰 산인데 그 산에 분뇨가 뭐 똥 오줌 같은 아주 더러운 똥 오줌이 제일 그렇잖아요. 냄새도 나는데 거기를 부처님이 걷는데 전혀 더럽히지 않은 꿈을 꾼 거예요.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이제 출가자들은 네 가지 필수품에 이제 의지해서 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음식, 그다음에 의복, 그다음에 거처, 약품. 근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홀리거나 내 마음이 가거나 거기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. 그게 위대한 다섯 가지 꿈이에요.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거예요. 그처럼 불교 정신치료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꿈을 꾸든 자기 상태가 반영된다. 그 기본 원칙에 있어요. 그 다음 이제 치료하는 부처님께서 이제 꿈을 가지고 치료한 경우가 있어요. 그건 이제 우리 치료자들이 명심해야 되겠죠. 그 꼬살라국의 그 파세나디 왕이라고 있어요. 그 왕이 부처님하고 생일이 같아요. 그럼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돼요. 자고 이제 그 왕비도 대단히 이제 부처님 그 신자였죠. 자기 왕보다 더 빨리 신자였어요. 이제 그 파세나디 왕이 그 꿈을 꿨어요. 하루는. 이제 왕으로서 꿈을 꿨는데 16가지 꿈을 꿨어요. 근데 그 꿈이 굉장히 귀개해요.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나라가 딱 정돈이 돼 있고 순리에 따라 돌아가는데 완전 뒤바뀌는 꿈을 16가지를 꿔요. 예를 들면 어떤 나무가 조금 잎만 딱 나는데 빨리 꽃을 맺고 열매를 막 맺는 그런 꿈이라든지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산양 같으면 순하고 이제 유순한 그런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. 산양이 표범을 막 이래 깔아 먹고, 그 다음에 산양을 보고 이리들이 다 도망가고 숲속에 가서 떨고, 그런 꿈을 꾼요. 뭐 보통 사람이 꿨으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왕이니까 자기 다르쳐진 나라에 지금 병고가 생긴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16가지를 꿔요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바라문들을 이제 그때에도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바라문들을 보면서 나 이런 꿈을 꿨다.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바라문들이 딱 보니까 이거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 병고가 생기거나 왕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문제가 생길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니까. 그럼 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.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한 게
다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다. 저 동물들을 잡아서 이 이제 희생제를 지내고 뭐 이래 보시를 하면 해결된다.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왕비가 듣고 아이 그러지 말고 뭐 완전히 동물들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지 말고 지금 굉장히 지혜로우신 부처님이 나타났다. 그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. 그래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. 찾아가니까 부처님께서 그 꿈을 다 이야기를 해라. 그래 이제 쭉 들어봐요. 들으면서 첫 번째 꿈은 어떻고 쭉 해석을 했죠.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좀 이야기를 하면 다 비슷비슷해요. 어떤 꿈이냐면 아까도 내가 언급했지만 이 산양이 표범을 막 잡아 먹고 그 다음에 산양을 보면 이리들이 막 도망가고 가서 숲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그 꿈은 미래에 정치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벌어지는 거지 지금 당신하고는 관계가 없다. 미래에 미래에 이 지혜롭지 못한 왕이 나타나면 좀 안 좋은 이제 가문 좀 안 좋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좋아하고 이래 되면 제대로 된 가문의 사람들이 힘을 얻지 못한다. 그러면 이제 왕을 등에 업은 사악한 무리들이 그 제대로 된 그 가문들의 재산도 뺏고 막 그런 것을 지금 그리고 있다. 앞으로 미래의 정치가 잘못되면.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또 이 성가가 잘못되면 그 사악한 비구들이 덕세를 하면서 유순한 비구들은 다 쫓겨나가지고 어디 가서 벌벌 떠는 그런 거를 반영하는 거지. 당신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. 이제 그렇게 꿈 해석을 다 해줘요. 자기 꿈인데도. 왕이니까 이제 이래 되겠죠. 내가 이제 지금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. 다스리는데 내가 잘못 다스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뭐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개되는 그래서 어떤 경각심을 불러주는 그런 형태의 꿈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직접 그렇게 부처님께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 정신치로는 어떤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예요.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 전제는 꿈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반영한다.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꿈도 정확히 알면은 그 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다. 정확히 못 알면 좀 곤란하겠죠. 그리고 어쨌든 이 꿈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 그 주의가 가서 전개되는 인식 세계다. 물론 그 현실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뭐 기본 전제로 하면서 꿈을 이제 제대로 잘 이용하는 것이 불교 정신 치료에서도 필요하다. 그렇지만 이제 꿈이란 건 다루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. 이 꿈은 이 꿈 이러면 부처님처럼 뭐 전지전능하면 딱 알아서 바로 타가지만 보통의 치료자는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그런 걸 알고서 이제 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 정신치료에서 이제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꿈이 이제 의미가 있고 다뤄지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. 그죠? 그러면은 꿈 중에서도 어떤 꿈을 좀 다루는 것이 좀 필요한지가 궁금하거든요. 이제 본문에는 예를 들면 뭐 반복되는 꿈, 또 뭐 조금 두드러진 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떤 꿈을 좀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지 궁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모두 꿈을 꾸지만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경우도 포함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아까 이제 부처님 수준에서는 뭐 탁 깨뚫어 보고 알지만은 그 우리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꿈은 이런 거다 하고 딱 정의된 건 없어요.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지 않을까 하는 점은 있지만 하여튼 꿈은 우리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꾼다 이래 볼 수 있어요. 이제 꿈 이전에 꿈은 잠에서 꾸잖아요. 잠이 우리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신체적인 정비작업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고 정신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. 그 정신에서 일어난 정비작업에 꿈이 상당히 관여하지 않나 하는 게 연구자들의 대략적인 공통적인 의견이에요. 이제 그래 볼 때 반복적인 꿈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. 반복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여튼 어쨌든 자꾸 꿈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뭐 매일이든 뭐 며칠에 한 번, 몇 달에 한 번. 그거란 거는 자는 동안에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어요. 그래서
그런 반복되는 꿈이 있으면 그 꿈이 그 내용이 아까 소개했지만 어떤 뭐 학교 시험 같으면 시험에 대한 뭐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사실은 꿈을 꾸면서 작업하기는 어려워요. 뭐 저 자각몽 이런 사람들은 작업한다 그러더라고.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. 그렇죠. 쉽지 않기 때문에 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실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. 또 어떤 사람은 꿈에서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.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는데 그 사람은 어떤 조건이 되면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화 안 내는 노력을 현실에서 막 하면 꿈이 이제 바뀔 수 있죠. 그러니까 하여튼 반복되는 꿈은 뭔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. 이거 이렇게는 곤란하고요. 그런 점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. 어떤 그 학습에 대한 꿈이나 화나 있으면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고 여기서 내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. 현실에서는 이제 화는 안 내지만 또 현실에서는 학교에 집착은 안 하지만 그 자칫하면 그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노력을 하는 계기로 삼으면 되고, 꿈은 사실은 이제 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. 왜냐하면 꿈 연구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뇌파예요, 뇌파. 뇌파를 그렇죠. 보면 이제 지금 어떤 잠의 상태다, 꿈을 꾼가 안 꾼다 이렇게 아는데, 그래서 꿈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게 그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뇌파를 보면서 깨워요. 그쵸. 그래서 물어봐요. 그러면 그때 꿈을 꾸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이 처음 잠들 때부터 꿈을 꾼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. 밝혀져 있고. 그래서 꿈은 우리가 다 꾸는데 그 기억할 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꿈을 많이 연구한 그 세계적인 꿈 연구가들에 의하면 우리가 꿈을 기억하든 안 하든 꿈 작업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게 꿈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영향을 주는데, 근데 기억나는 꿈은 또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내 경험상 이래 보면 이제 진정한 변화는 좀 꿈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화를 잘 참는다.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평소에 해요. 근데 꿈에는 자꾸 화내고 있다. 그러면 어떤 무의식, 뭐 소위 말하는 무의식이죠. 마음속 깊숙하게 마음을 꽉 채우지는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정신분석이나 심도 있는 정신치료에서 꿈을 많이 해요. 많이 이제 하는데, 그래서 꿈을 하여튼 우리를 아는 거로 알 수 있고, 그 다음에 하여튼 꿈을 우리가 꿨다, 꾸면서 내가 어떤 상태다 하면 어쨌든 내가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자기를 이제 바꿀 노력을 하면 참 좋죠.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어느 꿈은 어떤 거다 하고 딱 그러니까. 1대1 된 거, 이거 뭐 꿈 해몽책 좀 그건 그렇죠. 좋지 않고. 그래서 정말 이제 꿈을 통해서 올바르게 나를 좀 변화시키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그 꿈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.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꿈이 생각나면 좀 적고, 꿈은 가장 중요한 게 연상이에요. 그 꿈하고 따라 붙는 뭐가 있어요. 그 꿈을 했을 때 뭐 생각나는 게 좀 있거든요. 그 속에 보통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마음을 딱 열고 그냥 꿈이 딱 생각나면 그것에 따라 떠오르는 걸 자꾸 적다 보면 자기를 좀 알 수 있는, 또 자기의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고.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꿈을 어설프게 다루는 건 좋지 않아요.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와서 이 꿈 꾼데 그거 무슨 꿈이에요? 이러면 그건 좀 곤란해요. 그거보다는 충분하게 연상을 하는 게 필요해요. 그러려면 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 때 꿈을 다루는 게 필요하고, 그리고 내 경험상 이래 보면 그냥 평소에 말 안 하는 것이 꿈을 통했을 때 빨리 좀 중요한 문제에 도달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. 꿈을 이제 충분히 다루게 되면. 예. 그러니까 하여튼 꿈을 우리를 아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올바르게 해야 돼요.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어떤 사람 꿈꾸고 이 꿈이라 불안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꿈은 꾸고 난데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일부러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? 그렇죠. 꿈을 통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일단 이제 자기 전에 내가 꿈이 있으면 좀 기억을 하겠다. 내지는 뭐 공책, 노트를 갖다 놓든지 안 그러면 요즘은 녹음을 많이 하니까 자다가 그 꿈이 생각나면 딱 녹음을 한다든지 그러고 그때 따라 드는 생각, 연상을 한다든지 좀 꿈에 관심을 가지면 또 꿈이 나타날.
기억될 수도 있어요. 그럼 굳이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꿈을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은 뭐 그래 없는 대로. 왜냐하면 전문 연구가들에 의하면 꿈은 기억하든 안 하든 작업을 하고 우리 속에 영향을 주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그 REM 슬립 그때 기억이 공고히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기억을 하든 안 하든 꿈 작업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꿈에 너무 가할 필요 없는데 그 프로이드 있잖아요. 정신분석을 만든 그분의 그 꿈의 해석은 자기 생각나는 거 다 적은 거예요. 그렇죠. 다 적어서 계속 해보니까 의미가 있다.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정신분석을 이제 세상에 자신 있게 내놓은 거죠. 그냥 덧붙여서 지금 생각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꿈의 몸 이거는 이거다 이거 안 좋잖아요. 그거 안 좋죠. 그런 것처럼 이제 어르신들 중에 무슨 꿈만 꾸면 자손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오늘 뭐 조심해라 뭐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좋지 않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좀 뭔가 도움 말씀을. 그러니까 이제 꿈은 이래 딱 생각하면 돼요. 그 꿈꾼 사람의 그런 꿈을 꾸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한다든지 다른 세상을 예측하는데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개인 분석을 교육 분석 받을 때 꿈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꿈에서 뭐가 나타날 때는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지가 충분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나는 좀 내 나름대로는 확신해요. 그러니까요. 자기 경험이고 자기 이미지로 자기가 활용해야겠네요. 그렇죠. 좀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꿈의 감독은 자기고 배우도 자기고 각본도 자기가 다 쓴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통할 수 있고 괜히 피곤하게 할 수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막을 수도 있어요. 네, 좋은 말씀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질문인데요. 꿈이 이제 자면서 꾸는 거 당연히 꿈인데 그러니까 표현으로 우리가 할 때 이제 낮에 이렇게 공상처럼 꾸는 백일몽이라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판타지라고 해서 환상도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마다 백일몽의 주제나 환상도 좀 그 사람에 따라 좀 특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또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집단도 있는데 불교정신치료에서는 어떻게 백일몽이나 판타지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러니까 이제 불교정신치료는 심플해요. 하여튼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딱 하니까 어쨌든 백일몽이나 환상이 있다는 건 현재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마음이 걸로 간 거 아니에요. 보통은 이제 그 백일몽이나 환상은 좀 미래로 가기 쉬워요. 미래로. 어쨌든 마음이 현재 충실하지 못하고 현재 속의 어떤 가치나 의미나 거기서 뭔가 작업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 있다는 게 일단은 그 불교 정신치료적인 관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현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서 충분히 어찌 보면 현재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. 다 있는 이 속에서 보물과 같은 현재를 잘 캐지 못하고 이 아무것도 없어 피곤해 지겨워 아무튼 다른 데로 간 게 일단 백일몽이나 환상이라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 정신 치료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거기 가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. 우리 마음은 가 있는 곳에 영향을 받아요. 거기 가 있으면 어째 보면 현재는 점점 현재에서 동떨어진 삶이에요. 하고 현재에서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. 근데 그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자꾸 가면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. 조건이 돼서. 그걸로 길이 나요. 그래서 백일몽이나 환상한 사람은 자꾸 더 하게 돼 있어요. 현실로 오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백일몽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부터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이 현재에 집중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걸로 간 거예요. 가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고 틈만 나면 자기 짤박한 일만 없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쪽으로 길이 잘 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정신치료적으로 보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일어나요.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. 근데 백일몽이나 환상이란 거는 이게 탐진치 현상이에요. 어째 보면. 그러니까 이 실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.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로운 마음이에요. 해로운 마음 속에 계속 가게 되면 해로운 마음에 가게 되면 세 가지 영향을 우리는 받아요. 하나는 이 마음은 물질을 만들어내요. 그렇죠. 그래서
그런 환상과 관계된 물질들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죠.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정신으로 계속 있는 거죠. 계속 있는 거죠.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에서 뭘 하면은 이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데서 속행이 일어나요. 거기서 이 과보가 또 생겨요. 예, 과보가. 그래서 근데 우리 정신이라는 게 우리는 뭐 잠깐 이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1초에 1조 번의 정신이 일어나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속행이라는 게 7번 일어나는데 그 세트가 한 1000억 개 정도 일어나죠. 그러면서 엄청난 과보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또 요렇게 좀 살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자꾸 이래 미래로 뭐 하여튼 백일모이나 일로 가는 거예요. 가는데 정말로 이 정확한 걸 알고 나면 그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는 건 밀어보면 이 현재에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 멀면 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 정신건강이 나빠져요.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자꾸 길이 악순환되는 거예요. 자꾸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또 가니까 우리 마음 우리 게 아니거든요. 가다 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고 그쪽으로는 엄청난 뭐 이제 실력이 생기는 거죠. 그걸로. 와, 그럼 이제 들으면서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러면 이제 데이드림이나 이제 그런 판타지가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보거나 이제 저를 봐도 그런데 그 유튜브에 쇼츠를 계속 보잖아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제가 농담으로 유튜브를 보면 돼, 그 사람 뭐 보는지, 그죠? 그렇죠. 맞아요. 그런 얘기를 하는데. 맞아요. 이거랑 좀 연결이 된 거 같아요. 연결되죠.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볼 때, 우선 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? 저장된 거는 본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, 생각한 게 들어갈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 데이드림이라는 게 말이 참 맞는 게 그냥 눈은 뜨고 있는데 꿈꾸는 상태하고 비슷한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맞아. 현실을 못 사는 거죠. 못 살고 그것이 또 우리한테 하여튼 뭔가 한 것은 결과를 남겨요. 결과를 남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잘못된 어떤 인식 속에서 마음이 그걸로 자꾸 향하니까 그런 이제 정신인식 과정이 전개가 되고 그걸로 자꾸 가게 되고 간 것은 또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어떤 애 엄마가 중학교 1학년 애 엄마가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. 데려와서 나한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. 얘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. 알고 보니 걔가 가상의 인물이라 그러더라고.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그래서 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이래 왔는데 한번 잘 봐봐요. 얘는 주위에 실제적인 애가 없고 뭐 불만족스러우니까 걔를 생각했겠죠. 그렇죠. 만들어냈겠죠. 그러면 걔하고 즐겁게 노는데 현실은 손상을 받잖아요. 현실에서는 친구가 점점 없어지죠.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백일몽, 공상 뭐 이런 쪽으로 가면 현재는 점점 영향받고 결국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어째 보면 이 시간이란 게 또 유한한데 그 잘못된 데 쓰면 곤란하죠. 그래서 쇼츠를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거가 저장이 되고 또 물질도 만들어지니까 그렇죠.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과보를 일으키고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쭉 이제 꿈, 뭐 백일몽, 판타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왔는데 총체적으로 이 불교 정신 치료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과 사실은 이제 정신분석이나 이걸 다루는 치료 접근들 있잖아요. 전혀 안 다루는 접근도 있고요. 그래서 좀 계열할까요? 이 차이점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딴 데 간 거는 굉장히 중요시하죠.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서 못 벗어나니까 또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접근을 하는데 이제 정신분석 이쪽에서는 이 백일몽이나 환상을 그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가 들어있다고 보더라고. 그렇죠. 그래서 무의식적인 욕구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이제 잘 이래 다루어 가지고 무엇이 그러면은 무의식적인 욕구인가 그 무의식적인 욕구를 또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래 하는데, 그렇죠. 이제
그러니까 그 정신분석에서 어떻게 그런 그 백일몽을 다루냐 하는 거를 그 정신분석의 백과사전이라고 권위 있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 사례가 있어서 내가 그걸 조금 소개하면 정신분석에 이렇게 다루구나 하는 게 나와 있어요.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. 그 결혼한 여자랑 좀 바람을 피웠어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이제 좀 바람을 피우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백일몽 그러니까 공상에 빠진 거죠. 아마 이제 빠졌는데 그 공상 속에서 자기가 이제 그 여자랑 그 이제 놀기 위해서 그 교회로 이제 도시에서 교회로 차를 이제 타고 가는 거죠. 근데 차를 타고 도시를 좀 벗어나자마자 갑자기 남자 3명이 나타났어요. 남자 3명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거세를 시킨 거예요. 뭐 성관계 못하게 하려면 거세잖아요. 거세를 시키는 그런 이제 그 백일몽을 경험했어요.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분석가한테 간 거죠. 분석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분석가가 정신분석은 항상 이제 그 자유연상을 많이 시켜요. 뭐 생각난 대로 이야기해봐라. 또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그 억제하지 말고 하니까 이제 연상 속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요 3명의 이 남자 형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바람 피운 여자한테는 남형제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연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3명의 남자 형제가 있어요. 그러고 연상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바람 피운 여자가 어머니를 나타낸다는 게 이제 그 자유 연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.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째 보면 이제 그 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. 있는데 또 그 자기 남자 형제들에서 이 사람만 자기 엄마를 독차지하니까 남자들이 또 견제해서 하는 그런 어떤 거세 공포 이런 게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내가 불교 정신 치료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이제 다른 형제가 3명 있고 자기도 남자예요. 그럼 엄마가 이제 되게 멋있게 보일 거고 뭐 독차지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있어요.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때는. 근데 그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무의식적인 성적인 욕구로 지금 이래 나타났다.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? 그러니까요. 근데 어째 보면 그러니까 불교 정신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엄마가 참 좋고 사랑스럽지만 또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째 보면 못 본 거 아니에요. 그런 못 보는 어떤 반응이 있는 거죠. 그것이 지금 결혼 생활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보는, 저걸 잘 못 보고 하는 그런 어떤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만약에 정신분석적으로 여기에 딱 해서 이걸 불러왔다. 그럼 이게 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바람도 안 피우고 충실한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. 그럼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건 모르겠어요. 근데 불확실하잖아요.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불확실한 거는 안 하죠. 안 하고 정말 그 지금 현실에서 왜 그러면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렇게 바람을 피우나 하는 거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.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정신분석에서 백일몽, 환상을 다루는 거하고 불교 정신치료는 차이. 그러니까 정확히 보는 거. 그래서 볼 수 있으면 보는데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걸로 모른다 하고 그렇다 예. 해서 정신분석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작업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죠. 그렇지만 뭘 했는데 그거는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. 그러면 관계없거나 연관관계가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잘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어떤 생활에서도 그런 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모드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걸로 꿈을 좀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오해할 때 불교는 뭔가 미신적이고 꿈 같은 거 뭐 해몽하고 이런 불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, 사실은. 그렇죠. 그죠? 불교는 정확하게 지혜를 보고 왜 저 사람한테 저런 꿈이 나타났을까. 왕이니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서 너 잘못 그렇죠. 다스리면 이런 세상도 전개돼. 그때 좀 잘못했지 않았을까 싶어요. 파세네다 왕이 뭔가 좀 다른 그렇죠. 마음 좋은 왕이 아니라 약간 했을 때
너 이런 세상 전개돼 하고 그렇죠. 꿈이 꿔질 수도 있어요. 예, 그건 모르겠어요. 예, 그래서 네. 불교적으로도 그렇고 불교 정신치료적으로 또 임상장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오늘 해주신 말씀대로 네, 네. 꿈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좋죠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